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윤우인 아빠님께서 또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만신할머니 이야기 등장할 곳은 바로 한옥으로 된 집이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또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배경 잘 뽑혔다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잘 뽑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가요? 실제로 이런 느낌으로? 저는 모르죠. 그냥 얘기만 들은 건데. 그래도 알 수가 없죠. 상상하셨을 때. 그냥 고택이라고 하셨으니까 저거보다는 아하. 좀 더 컸을 것 같긴 해요, 집이. 그래도 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한옥으로 된 고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한옥 고택에서 일어난 일인데 좀 찝찝한 일입니다. 할머니도 예. 해결을 못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아, 끝까지. 해결을 못한 네. 집. 네. 못 알겠습니다. 잡아냈어요. 못 잡아냈어요. 오. 쫓아가셨는데 이미 예. 늦은 상황. 이런 경우도 있죠. 이었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길이십니다. 렛츠 기 잇! 오늘은 고택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인연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래요. 네. 그 예전부터 제가 한 설명을 드렸는데 할머니가 40대 초반까지만 하셔도 큰 굿당에 이제 당주의 일을 보고 계셨대요. 당주다 보니까 당연히 할머니한테 의뢰하시는 신도분들이 많이 계셨대요. 따라다니면서 때마다 부정굿이다, 뭐 재수굿이다, 뭐 기타 등등 이런저런 굿을 이제 집안일을 봐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할머니도 굳이 뭐 거부 안 하시고 그런 일을 많이 받아가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당주를 그만두시면서 그 많던 신도들하고 인연을 다 끊으셨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특정하게 내 곁에서 연을 맺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내가 그냥 사는 동안에 내 눈앞에 있는 사람, 뭐 그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걸로 족하다 생각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대요. 그때는. 그래서 당주를 그만두시고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물어물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만두셨어도. 그것도 귀찮으셔가지고 한 곳에 정착을 안 하셨대요. 예. 정착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때가 되면 떠나셨대요. 인연 맺으려고 하면 그만하라고. 나 같은 사람하고 자꾸 연이 돼가지고 만나면 그 좋을 걸 못 본다고 하시고는 떠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계시면서 오시는 분들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뭐 이렇게 국값도 받고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면 그만인데 계속해서 연을 맺고 그 연 때문에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할머니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아주 작은 일에 집안에 뭐 조금만 티가 있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할머니 찾아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냐, 도와주셔라 이렇게. 할머니가 보시기엔 별 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만한 어려운 곳이 사는 집이 없는데, 그래서 그게 싫으셔가지고 그쪽으로 생각이 자꾸 가니까 본인한테 너무 의지하는 게 느껴지신 거예요. 네. 조금만 일에도 그렇게 달려드니까 오히려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더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그렇게 떠돌아다니셨대요. 물론 이제 70대 접어드시면서 정착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미 이제 20년을 넘게 또 돌아다니시니까 굳이 할머니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대요. 물어물어 찾아오긴 하지만 그럴 때는 진짜 전에도 얘기했듯이 답 없는 사람들, 네네. 아니면 특별하게 인연이 닿아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아니고서야 할머니 찾아오는 사람이 드물었대요. 그때부터 그저 오며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도와주시고 그렇게 자기 도움 필요한 사람 있으면 이제 제자들 도와주시면서 그렇게 사셨는 시절인데 아마 할머니의 기억으로는 가을 무렵이었대요. 네네. 밭에서 땅콩을 이제 수확하고 계셨는데 마을 이장님이 30대 초반에 아주머니 한 분하고 젊은 분하고 그 옆에 애기 한 명이 따라 있더래요. 한 5살, 6살 예. 돼 보이는 애. 밭으로 오셨는데 그 이장님이 설명하셔서 아이고 아줌에 그 손님이 찾아와십니다. 어딘지 몰라가지고 헤매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하고는 이장님은 이제 할머니한테 소개시켜주고 가시더래요. 그 할머니가 쳐다보시고는 누군데 이 늙은 사람을 찾아왔냐고 하면서 옆에 애를 보니까 애 옆에 귀신이 몇 명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아이고 정신 사납구로 와 아한테 이렇게 붙어갖고 야단법석이고 아한테 떨어지거라. 그래서 떼어내주시고는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한테 붙은 귀신 때문에 왔으면은 네 방금 다 쳐냈고 그냥 앞으로 야한테 뭐 귀신 붙을 일 없으니까 고마 가 있어. 괜히 이지 저지 기웃거리면서 다니면 나쁜 거 자꾸 끌어오니까 그냥 아는 한 1, 2년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또 마음이 걸리셨대요. 그게 예. 본인한테 찾아온 손님인데 그냥 돌려보내시기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늦은 저녁도 다 됐는데 저녁이라도 먹고 가라 이렇게 해서 식사를 챙겨주셨대요. 네. 본인 마음이 편하시니까 그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를 다 하고 상을 물린 다음에 차를 한 잔 내어주시면서 물어보셨대요. 아까부터 내가 밥을 먹는데 젊은 양반이 뭐 이렇게 근심이 많노? 뭔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어린 애한테 붙어있는 요상한 것 때문에 그런 거면은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갖고 여기까지 찾아온 것 같네. 내가 보니까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얘기해보라 하니까 이분이 말은 안 하고 집을 계속 두리번 하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조심스럽게 입을 떼는데 저 어르신 혹시 어르신 성함이 누구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갖고 그래서 찾아온 거 아이가? 그 이름 가지고 내 이름 맞다고. 자네가 말한 사람이 내가 맞는데 와 그라노 물어보니까 그분이 아이고 제가 용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나도 무당집 안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거라고 할머니가 대답해 주셨대요. 내가 정신이 사나워가 몇 년 전부터는 싹 다 치웠다. 그런 거는 없고 용하다는 소리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나는 그냥 뒷방 늙은이라고. 네. 그런데 내 이름까지 알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 보면은 뭔 큰일이라도 단단히 난 것 같은데 근데 자네나 아한테 그렇게 악한 기운은 안 보이는데 어쩐 일이고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애기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할머니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땡땡 문중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할머니가 그제서야 알아들으시더래요. 아 땡땡 문중에서 오셨구만. 그 댁 며느님이냐고. 그러니까 네 저는 그 댁에 시집을 왔습니다. 할머니가 그래 그럼 어른들은 무탈하시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하고 머뭇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보라고. 예. 꼭 뭔데 그렇게 머뭇거리냐고. 이렇게 왔으면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야 내가 도와주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시집을 온 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애가 어리니까. 네. 와가지고 남편이 이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남편 따라가지고 해외에 머물고 있다가 이번에 들어온 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차 들어오게 됐대요. 예. 장례차. 그러니까 남편은 장례가 마치고 나서 직장 때문에 서둘러서 돌아가고 애기 엄마는 이제 문중 어르신들이 장손 보고 싶다 막 이 성화를 부리니까 돌아가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본가에 머무시게 됐대요. 네. 작은 할머님이 너무 애를 예뻐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작은 할머니가 저렇게 애를 예뻐해 주시는 거 같은데 남아있기를 잘했다 싶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애가 이상하더래요. 엄마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자다 말고 경기 일으키고 고열 때문에 막 응급실 막 여러 번 가고 예.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서 꿈을 꿨는데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에 나와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이고 우리 귀한 손자 할아버지가 도와줘야 되는데 어쩌면 좋노. 하고는 이제 아가 여있지 말고 빨리 떠나라. 우리 손자 해코지 당할까봐 내 걱정이 돼서 발걸음이 안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고는 사라지시더래요. 예. 그 꿈을 그 후에도 한 두세 번 더 꿨는데 너무 이상하다 싶어갖고 작은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대요. 꿈에 자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온다. 자꾸 우리 손자 지켜줘야 하는데 말씀하시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노. 돌아가신 양반이 손자 보고 싶어가 그리 나온 기지. 뭐 49년 지나고 나면 좀 괜찮겠나.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냥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했대요. 이분은. 근데 이제 큰 할머님이 따로 계시더래요. 그 집에. 큰 할머니 요양병원에 계셔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작은 아버지하고 함께 가셨는데 평소에는 그분이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정신이 없었대요. 치매가 와가지고. 근데 손자를 보시더니 손자를 보고 정신이 잠깐 돌아왔는데 손자를 꼭 안아주시고는 안 놔주더래요. 애를. 그 옆에 있던 작은 아버지가 아이고 어머니 그만하시소. 장선 보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큰 할머니를 뵙고 본가로 돌아오셨대요. 예. 근데 그날 밤에 더 큰일이 벌어지시는 거예요. 왔는데 작은 할머니가
본가에 찾아와가지고 막 쌩 난리를 치더래요. 아이 미친 게 곱게 죽으면 되지. 뭐 좋은 꼴 보겠다고 적신도 오락가락하는 게 뭐 이런 소리를 막 하더래요. 근데 방에서 듣는데 그게 너무한다 싶은 거예요. 뭐 어느 작은 할머니가 왜 큰 할머니를 욕하는지 몰라가지고 사실 애기 엄마도 결혼 전에 그냥 할머니 두 분이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할아버지가 네. 소시를 뒀다. 근데 나쁜 분은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줘라 그 말에 그냥 결혼을 했는데 이분도 그냥 대충대충 얘기만 들었는데 뭐 큰할머니하고 작은할머니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새까맣게 몰랐대요. 그냥 있다고 얘기만 들었지. 근데 큰할머니를 보고 온 게 저렇게 난리칠 이유인지 이해를 못하겠대요 본인은. 근데 어른들이 일이니까 애써 모른 척을 했대요 본인은.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인지 생진지 본인도 모르는데 얼굴에 뭐가 막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더래요. 막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옆을 바라보니까 희미한 달빛 사이로 방바닥에 뭐가 막 기어다니더래요. 그래갖고 엄청 놀라고 뭐고 쥐인가 싶어가지고 방에 불을 탁 켰는데 방불을 탁 켜자마자 손바닥만한 지네가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더래요. 오케이. 그 너무 놀래갖고 지네를 책 같은 걸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잡았대요. 그거 너무 무섭잖아요. 방에 뭐 지네가 돌아다니니까 처음에는 그냥 오래된 한옥이니까 지네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혹시나 자다가 애 물면 큰일 나니까 불 켜고 잠을 안 자려고 애 옆에서 그냥 꼭 애 손을 꼭 붙들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대요. 예.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위에서는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요. 툭툭 하고. 그래서 눈을 이렇게 떴는데 천장에서 뱀이 떨어지 뱀이. 기겁해가지고 비명을 막 질렀대요. 애 안고 바닥으로 뛰쳐나왔대요. 예. 놀래가지고. 천장에서 뱀이 떨어지니까 안 놀래겠어요? 그 시아버지하고 시어머니하고 막 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막 물어봐. 애기 엄마가 방에서 있었던 일을 막 설명했대요. 뭐 자는데 지네가 막 방바닥을 기어다니고 뱀이 천장에서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들이 방에 가서 살펴보니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뱀이 왜 떨어져요 천장에서. 아무리 고탱이지만. 그래서 어른들이 아이고 네가 시댁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나 보다. 남편도 없고 애만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진정을 시키고는. 근데 이분은 도저히 그 방에서 잠을 못 자겠대. 그래서 다른 방으로 가서 자면 안 되냐고 이제 두 분 어른한테 부탁해가지고 빈 방을 이제 따로 옮기셨대요.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고모님이 오셨대요. 예. 고모님이 왔는데 고모님이 애기 엄마한테 내가 어제 어머니를 보고 왔는데 자네를 보고 싶어 하신다. 뭔가 이야기할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 안 하시고 작은 어머니 몰래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예. 뭐 할 얘기가 있나 보다. 그냥 가자. 하시는 말씀이 애를 안고 잠시 고모님하고 바람 쐬러 갔다 올게요 하고 시댁 어른한테 얘기를 하고 고모님하고 고모님 아드님하고 차를 타고 큰할머니 요양병원을 다시 찾아가셨대요. 예. 가시면서 고모님이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 며칠 밤 전에 뭐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안 하더나. 그러니까 예, 제가 그냥 좀 피곤해가지고 헛것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뭔 일이 있으려고 그런다. 네, 손이 걱정이 돼서 이래 얘기 안 하나. 그러더니 고모님이 갑자기 막 쌍욕을 하더래요. 막 차 안에서. 기어코 이 미친 것들이 사단을 낸다고 일을 쳤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이 몹쓸 것들이. 그래 애기 엄마가 누구한테 그렇게 욕을 하시냐 그러니까 고모님이 설명해 주셨대요. 우리 작은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싫어했대. 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자기가 나이가 젊고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구박을 했대요. 첩주제에. 근데 첩주제에 종부한테 그렇게 막 하대를 하면 문중 어르신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 꼴 사납지. 종부가 뭐 잘못하면 괜찮은데 어머니가 뭐 모자랄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문중 어르신들이 종부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종손을 막 뭐라 한 거예요. 아버지를. 그 고모님한테 아버지한테 뭐라 한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종부한테 그렇게 하면 쓰나. 아무리 마음이 안 가더라도 노력을 해야지. 자네가 종손으로서 해야 될 책임도 다 있는데 왜 그러시나 이렇게 하니까 문중어신이 그러니까 뭐 어쩌겠어요. 아버지도. 예. 눈도 있고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잘했대요. 근데 작은 어머니를 너무 싫어하셨대.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다 갑자기 본처한테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네. 그래도 이제 종부니까 보는 눈도 있고 해서 어머니는 되게 잘해주셨대요. 그분한테.
얘기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거는 본처에서 난 아드님하고 따님, 고모가 본처 따님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가 이제 작은 어머니는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난번에 동생이랑 같이 어머니 보러 갔을 때 같이 보낸 이유가 본처가 다른 말 할까봐, 혹시나 다른 소리 할까봐 감시하려고 자기 아들 보낸 거예요. 작은 아들을. 그래가지고 지금 몰래 어머니 보러 가는 거라고. 그 애기 엄마는 그 얘기 듣고 놀랬대요. 집안에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깜짝같이 몰랐지. 몰랐다고 말씀드리니까 고모가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는 뒤에 예. 아버지의 형제부터 그 윗대 어른들까지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게 전부 다 그 망할 때문이기라. 그렇게 건강하시던 문중 어르신들이 그렇게 갑자기 시름시름 앓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지.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그게 전부 그 여자 잘못 들여갖고 집안 일이 댕기라고. 예. 어디서 이상한 무상 데리고 와가지고 국판 버릴 때부터 알았어야 됐는데 집안 어른들도 다 속은기라고. 다행히도 장손들면 손을 안 댔대요. 예. 장손들 말고 다른 작은 집 이런 집들은 이제 그 무당말을 믿고 묘를 막 다 파헤쳐가지고 막 이장을 하고 난리를 친 거예요. 몇 자리 옮기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근데 희한하게 작은 어머니가 데려온 무당의 구슬한 집은 처음에는 잘 됐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한 분씩 시름시름하다 돌아가시는. 예. 꼭 탈이 났대. 결국에는 어머니가 정신줄을 놓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고 나서는 아예 본인이 종부인 것처럼 행동을 했대. 아, 그냥 들어앉아 버렸구나. 네. 그 얘기를 다 듣고 큰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큰어머니가 손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눈물을 글썽이시더니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내가 그 사람을 잘 대해줬어야 됐는데 나도 그때는 남편이 밖으로 겉도는 게 그 사람 때문이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분도 잘해주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라가지고 매몰차게 대했던 거예요. 남들 안 보는 눈에서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거 아니겠나 싶다고. 그래도 남의 자식도 아니고 그래도 죽은 영감의 손자인데 그럴 것까지는 나는 모르겠다 하시고는 이제 할머니 맨날 성함하고 연락처를 지어주셨대요. 살았던 주소를 지어주시면서 이분을 찾아가 가보라고. 이보살님. 예. 꼭 찾아야 된다고. 손도 귀한 이 집안에 장손이 아프면 되겠나. 이보살 한번 찾아가 보라고. 옛날에 우리 집 봐주던 사람인데 지금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른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고모가 난리를 친 거예요. 예. 엄마,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나. 무당한테 쏘가갖고 다 이렇게 박살이 남긴데 또 무당을 찾아가라 하면 되나. 막 뜯어 말렸대. 예. 말리 치니까 어머니가 만류를 하시더래요. 이보살은 다르다고. 내도 젊었을 때 어머니가 이리저리 일을 봐주시던 분이었는데 요새 죽은 어머니가 자꾸 꿈에 나온다. 꼭 이분 찾아가지고 도움 부탁해야 된다고. 내 정신줄 놓기 전에 알려주려고 오라 한 기라고. 내 조만간 잘못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예. 찾기는 어렵겠지만 꼭 찾아라고. 우리 귀한 손주 찾으려면 꼭 찾아야 되는데 이게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를 찾아온 거래요. 그분이 예. 그 연락처 하나 손에 쥐고 물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당장 요양병원으로 가자고. 큰 할머니 계신 요양병원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큰 할머니를 할머니가 보시자마자 아이고 그분이 막 애기처럼 막 우시면서 막 아이고 저 할머니 무섭다고 막 나가라고 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할머니가 그분을 침상에 딱 앉으시고는 무서우면 가면 되지. 뭐 한다고 이분한테 붙어갖고 머리 해꾸질을 하노? 얘기를 하셨대요. 할머니가 보시니까 그분이 울면서 애 울음소리를 내는데 보니까 머리에 애 귀신 하나가 그분 머리에 붙어가지고는 손톱이 엄청 긴데 그 손톱으로 그분의 머리를 콕콕 쑤시고 있더래요. 막 이렇게. 그렇게 귀신을 떼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정신을 잠시 차리셨대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고 우리 손자 살려주러 오셨냐고. 제발 살려달라고 막 정신이 막 온전치도 못한 분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아이고 도와주겠다고 제가 그래서 온 거 아니겠냐고. 옛날 인연도 있고 그래서 도와주려고 왔다. 그렇고 이제 고모하고 애기 엄마를 데리고 본가를 방문하셨대요. 그 본가에 방문해가지고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를 드렸대요. 병원에 계시는 어머님 부탁으로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일을 쭉 설명해 주셨대요. 고모한테 들은 얘기를. 그 애기 엄마한테. 이 집 며느님이 이제 당하신 일부터 뭐 애한테 귀신이 붙어 있었던 것 때문에 급하게 찾아오게 됐다. 옛날 인연 때문에 모른 척 할 수가 없어갖고 뭐 그 사정을 좀 봐주시면 좋겠다. 근데 이제 시어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눈치가. 봤잖아요. 문중 어른들이 어떻게 되는 걸. 보니까 좀 못 믿어하는 눈치인 거예요. 그 옆에 고모님이 설명을 해주셨대요. 오빠, 그 엄마가 부탁하셔가지고 오신 분인데 그 할머니도 이분한테 도움을 받았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마지못해가지고 할머니를 사랑채에 머물게 하셨대요. 네. 그 할머니는 애기 엄마하고 애기를 할머니가 머무시는 건너편 방에 잠을 자게 하시고는 밤늦게 가만히 지켜보셨대요. 근데 늦은 밤에 본체가 아니라 지금은 쓰지 않는 위체에서 뭐가 막 내려오는 느낌이 나더래요. 기운이. 뭐 이상한 기운이 뻗치더래요. 그래서 애기 엄마가 자는 방문을 확 열었대요. 그 밤중에. 확 열었는데 그렇게 확 열면 깨야 되잖아요. 사람이. 근데 애기 엄마하고 애가 뭐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천장을 탁 바라보시니까 천장에 남자인데 누군가 천장에 앉아있더래요. 거꾸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앉아있더래요. 예. 앉아가지고 뭐 막 이상한 주문을 외우더래요. 못 알아듣는 소리로 막 주문을 막 외우고 있는데 주문을 외울 때마다 천장에서 줄 같은 거 이렇게 쓱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게 줄이 아니라 뱀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 아, 그거구나. 주문을 외울 때마다 뭐 할 때마다 뱀이 스르르 내려오는데 그 천장에서 뱀이 스물스물 기어 내려오면서 애기 엄마가 자고 있는 머리맡으로 이렇게 기어 내려오는 거 보시고는 호통을 치셨대요. 예. 뭐 이놈 뭐 하는 놈인데 남의 귀한 손한테 해코지 하려고 이렇게 하노 막 이렇게 막 하니까 주문을 외우던 남자가 주문을 탁 끊더니 할머니 쪽 고개를 싹 돌리는데 눈을 안 뜨더래요. 그 감고 있는 눈을 할머니를 보다가 갑자기 싹 사라지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애기 엄마가 갑자기 밤에서 깬 거예요. 예. 무슨 영문인지 몰라고 두리번두리번거리고 이제 그 밤중에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으니까 가족들이 다 뛰쳐나온 거예요. 고모고 뭐고 다 뛰쳐나온 거예요.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대요.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게 틀어앉아 있다 지금. 뭐 이상한 주문을 막 외우는데 나한테 해코지 할 것 같아가지고 내 호통을 치니까 잠시 물려놨는데 빨리 찾아가지고 없애야 내 정신이 안 사나울 것 같은데 이 늦은 밤중에 난리법석 피워봐야 좋을 것도 없고 내일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밝은 날에 말씀하시고는 애기 엄마하고 애를 할머니 방에 눕히시고 이제 같이 주무셨대요. 예. 그 다음날 날이 밝은 후에 할머니가 이제 그 집을 이제 살펴보시기 시작하는데 본체 쪽에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였대요. 근데 별채가 좀 이상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별채를 가보니까 요양병원에 계신 큰 어른이 쓰시던 방이었는데 방에 그분이 쓰시던 물건이 그대로 있었대요. 그대로 있는데 이상한 기운이 자꾸 방에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예. 막 뻗쳐나오더래요 뭔가. 그 방을 잘 둘러보니까 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멀쩡한 벽을 뚫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가고 이 그렇죠. 벽이 문제다. 어. 뜯어봐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뭐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밖에도 한번 둘러보자 하고 이제 밖에를 나가서 이제 둘러보시는데 안에 방 크기랑 밖에 크기랑 다른 거예요. 크기가 달랐대요. 할머니가 보니까 방 크기보다 밖에 벽이 좀 더 큰 거예요. 뒤에 공간이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거 집이 와 이러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옆에 시댁어른이 그 얼마 전에 뭐 구들장이 잘못됐다 그래요. 구들장을 새로 놨대요. 온도를. 어머니 요양병원에 가시고 나서 온도를 고쳐갖고 이렇게 됐다 하셔가지고 보니까 바깥쪽 벽에 땔감이 가득 쌓여 있는데 아무래도 그 땔감이 이상하더래요. 예. 거기가. 그 할머니가 그 땔감을 치워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땔감을 치우니까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더래요. 그 땔감 밑쪽에. 네. 그 처음에 할머니 구들장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열어보라 했는데 장작을 넣은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들장이 아닌 거잖아요. 장작을 넣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할머니가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벽을 허무는 건 부담스러웠는데 잘 됐다. 이거 한번 뚫어보이소. 누가 보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지금. 이거 구들장에 불 뗀 흔적도 없고 뭐 이상하다. 뜯어봐라 해가지고 벽을 뜯었는데 누가 봐도 신단인 거예요. 허리 높이 되는 높이 이중으로 신단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와, 바닥이 숨겨져 거기까지 있는 높이에. 그런 느낌으로. 신단이 있는데 항아리가 한 20개쯤 놓여 있더래요. 그 신단이.
할머니가 그 항아리 보고 기겁을 하셨대. 항아리 보니까 전부 다 막 기운이 막 이게 보통 기운이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기운이 남아있는 기운만으로도 그렇게 기운이 뻗쳐나오는 걸 보고는 항아리 열어보라고. 항아리 열어보니까 어떤 항아리에는 막 바짝 마른 두꺼비 들어가 있고 어떤 항아리에는 말린 뱀 네. 들어가 있고 어떤 항아리에는 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가루 같은 게 막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3-4개 되는 항아리에 말라 비틀어진 작은 손가락이 있더래요. 손가락. 예. 썩지도 않고. 느낌이 오시죠? 오네요. 이거 양밥을 친 거 있는 거야. 그러게. 누가 봐도 이건 이 집안에 양밥 친 거라고. 그 참혹한 꼴을 보고 할머니가 아이고 이 집 큰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봅니다. 이거 누가 일부러 이 집에다 해코지 하려고 들여놓은 거라고 지금 이거. 근데 이상한 기운만 있지 뭔가 들어있는 것 같지는 않고 어젯밤에 천장에 달라붙어 있던 그놈이 문제지 싶은데 이 집 뒤채에서 기운이 내려온 거 봐서는 한번 찾아봐야겠다 네. 하시고 위채로 올라가셨대. 위채로 올라가셨는데 그 집 어른들 앞서 위채로 올라가니까 제사 때 쓰는 선조도 위패 모신 사당이 있었대요. 네. 그 사당에서도 제일 시조 오르는 위패를 모신 곳이 문제를 딱 보이더라 할머니가. 예. 그 집안에서 이제 할머니가 어른들한테 간단하게 제사를 지내셨대요. 아이고 이 집 자손이 해를 당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위패에 손을 대야 되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사정 봐달라고. 근데 당연히 이제 그 집 어른들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어떻게 조상도 위패 함부로 손대냐고. 이렇게 막 하다가 결국에는 고모가 옆에서 막 뜯어 말린 거예요. 오빠 생각해보라고. 집에서 저런 항아리가 나왔는데 지금 그거 따지게 생겼냐고. 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막 뜯어 말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도 그러면 어르신 마음대로 하이소. 근데 잘못되면 어르신이 다 책임지시는 겁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할머니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는 대청마루 바닥을 팠는데 거기서도 항아리가 나온 거예요. 항아리는 이제 크지는 않았는데 항아리를 여니까 사람들이 이제 드러내니까 항아리에서 방울 소리가 나더래요. 오호. 그래서 그 항아리 속을 보니까 방울을 쥐고 있는 사람 손뼈가 나온 거예요. 손목 아래로. 와, 연매까지 그걸 보고 해버렸네. 이제, 예. 그거 보고 이제 어른들이 다들 이게 뭔 난리냐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와. 그 손주 위패 모신 사당 그 밑에다가 파묻어 놓은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할머니는 그 방울을 일단 불에다가 다 태우시고는 그 집 조상을 불러보셨는데 아무도 안 오시고 딱 한 분만 오시더래요. 딱 한 분만. 팔이 없는 늙은 할머니 한 분만 오시더래요. 예. 그 누구시냐 물어보니까 본인은 여기 3대 종부래요. 3대 윗대 종부인데 왜 이제야 왔냐고 막 한탄하시더래요. 요망한 게 내 무덤에 손을 대고 내 팔 끊어다가 내 손을 항아리에 넣어 담아가 여기다 던져놓고 내 손으로 내 후손으로 헛고 해코지했다고. 예. 내가 이걸 어떻게 봤냐고 막 한탄하신 거. 할머니 그래서 누가 그렇게 했느냐 물으니까 그걸 작은 집 아들이 한 거예요. 예. 작은 집 아들이 종부 무덤 파가지고 그 손뼈를 걷어내가지고 그 방으로 거기다 파묻은 거예요. 그리고는 나머지 문중 어르신들 묘 이장하면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놓고 손발 다 잘라놔가지고 집안 입꼬리 된 거라고. 제발 다 돌려달라고. 그 얘기를 들으고는 할머니가 시댁 어른들한테 얘기를 드렸대요. 아이고 집안 어르신들 묘 이장하면서 몰래 이 집 종부 어른 무덤에 손까지 댔다고. 그 뼈를 가지다가 양밥을 쳤네요. 이 집 어른들 기운에 사탁한 기운이 같이 있어갖고 큰일 날 뻔했다고. 작은 어머니는 사람 참 독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다 일가 친척이고 피부치고 다 자기 조상이나 매 한 가지인데 이렇게 악독하게 일을 저질러 놓고 이 집 기운을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놨다고. 예. 갑시다 그 작은 어머니 댁으로 하고는 그 아버지 앞세워가지고 그 작은 할머니 집을 쳐들어간 거야 할머니가. 오. 근데 집에 아무도 없더래요. 이미 다 도망쳤대요. 집안에 세간살이 그대로 있고 싹 그냥 몸만 빠져나간 걸 할머니 이리저리 살펴보시다가 어떤 방문에 딱 서가지고 방문에 기운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문을 확 열어 제끼셨는데 예. 그 방이 무당이 사는 방이었던 거예요. 그림이고 뭐고 싹 다 떼가고 신단에 있는 것도 싹 치우고 신단은 딱 세워져 있고 그런데 그 향로에서 막 엄청나게 지독하게 썩은 내가 나더래요. 악취가. 향로에서. 네. 그 무당이 살던 방 같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물으니까 작은 어머니가 잘 하시는 집안일을 봐주는 무당분이
작은 어머니 댁에 살았대요, 같이. 예. 그리고는 집안일도 자주 봐줬대요. 나쁜 일 있을 때마다 굿도 부탁하고 제습굿도 하고. 그 할머니 미친 것들 지금 잡아야 된다고. 내 할 게 없어갖고 남의 조상 기운 다 끊어놓고 뭘 어떻게 하려고 이 지경을 만들어 놨냐고. 이거 당장 꿀려놔야 되는데 어디 갔는지 찾아봅시다 하고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기운도 다 숨긴 거야.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날 밤 할머니를 보고 도망친 거지. 그날 밤 바로 그냥 도망을 친 거야, 싹 다. 그러나 할머니 결국은 못 찾았대요. 그 무당은 못 찾았는데 그 작은 할머니하고 그 아들 되는 분이 얼마 뒤에 죽은 거야. 예. 연락이 온 거야, 경찰에서. 죽었다고. 어디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예. 이 두 분이 혹시 가족이 맞으시냐, 시신 수습하고 확인해 가셔라 그래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두 분 다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무당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대신 천도구스 해주시면서 그 영혼을 불러가지고 물러보셨대요, 아들한테. 네. 니 와 이랬노?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악독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그 무당이랑 해서 유산을 가로채려고 그랬대요. 아. 그 집 재산이 많으니까 예. 장손을 해치면 자기들한테 넘어올 거 아니에요. 대가 끊기니까. 네네. 그래서 문중재산을 다 먹으려고 했는데 그 와중에 할머니한테 걸려가지고 끝까지 못한 거예요. 그거 일을. 네네. 그리고는 도망을 쳤는데 그 무당이 부리던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막 이랬는데 시댁 어른들은 용서해 줄 마음이 없대요. 예. 그 꼴을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줘요. 힘들죠. 예. 네. 그 할머니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 시댁 어른이 너무 그렇게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할머니도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천도를 못 해주겠다. 평생을 이 집 문중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빌면서 살라고. 네. 그리고는 그 팔 하나 없으시다는 분 있잖아요. 이제 그분 묘 근처에다가 소나무를 하나 새로 심으시고 거기다가 묶어주셨대요. 그 어른한테 평생 빌면서 살라고. 네. 평생 빌면서 살라는 게 그 어르신이 평생 때렸겠죠. 옆에다가 묶어놓고 평생을 때리셨을 거라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무당은 찾지도 못하고 끝나셨대요. 그 비슷한 기운이라도 찾아오려고 그 후에도 뭐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알아보셨는데 찾을 수가 없었대요. 신명한테 물어봐도 신명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귀신같이 빠져나갔다고. 그리고는 일을 끝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비극이네요, 결국에. 네, 비극이죠. 참. 그러니까 할머님도 이런 걸 보면 진짜로 화 내두르실 것 같아요. 아이고, 할머니가 귀신은 오히려 착하대요. 귀신은 오히려. 사람보다. 아이고, 귀신은 아주 착하다고. 사람이 악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대, 한도 끝도. 맞아요. 예, 악귀보다 더 더 악랄하다. 악하지. 귀신은 그걸 이용해 먹는 거고. 그렇죠. 오늘 아빠님 이야기를 듣고 만신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많은 걸 또 뉘우치는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너무 고맙습니다. 아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이번에 또 양밥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혹여나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양밥을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남이 안 되게끔 어떻게 뭔가 양밥을 한다거나 그러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양밥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